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CST 한국 디스트리뷰터 매니저 김선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H 실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험 팁이고요. 제목은 Mastering IHC Tips to Increase Your Success라는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CST에서 멀티플 IHC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약인 시그널스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약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론에 앞서서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1999년 이래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안티바디를 개발 및 제소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여러분과 같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회사고요. 따라서 고객분들, 즉 연구자분들의 입장과 마인드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트러블 슈팅도 같이 똑같은 연구자분들의 마인드로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 for the Planet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의 미션은 최고의 제품을 통해 학계뿐 아니라 제약사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제품 및 연구 툴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안티바디는 웨스턴, IP, IHC, 멀티플 IHC, IF, 플로우, 칩, 컷앤런과 컷앤칩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안티바디만을 타겟하는 스페시피시티, 그다음에 적은 농도도 감지하는 센시티비티, 그다음에 지속 재현이 가능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그 세 가지 항목이고요. 또한 CST에서는 모든 제품을 저희 연구소, 미국 연구소에서 CST 과학자들에 의해 생산과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낫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인정해 주신 결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이트앱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뜻깊은 점은 이렇게 많은 한국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를 하셔서 논문을 퍼블리시를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CST가 안티바디 서플라이어 석시딩 인 사우스 코리아 상을 받게 되었고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가 출시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IHC 관련 제품인 시그널스타도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혁신상을 받았는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인데요. 저희가 안티바디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IHC 프로토콜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스몰 스케일 멀티플렉스 솔루션을 말씀드린 후에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미드 스케일의 멀티플렉스인 시그널스타 멀티플렉스 IH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안티바디 품질을 결정하는 안티바디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HC의 경우에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 쓰는 것이 어떤 결과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IHC 실험을 하는 경우에 염색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원하는 타겟에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이 된 믿을 만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HC에서 발리데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안티바디의 결과,
해석이죠. 그리고 실험 재현성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물론 IHC에서만 한정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래에 저희가 가지고 온 그 실험 데이터는 이제 제노크래프트 티슈 염색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는 CST 포스포 맷 안티바디를, 하나는 경쟁사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오른쪽의 경쟁사 안티바디 사용 결과에서 사실 더 많은 세포가 염색이 된 것이 마치 결과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스페시피시티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안티바디로 이제 웨스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근데 맷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맷 같은 경우에는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에 강한 어피니티가 있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CST 안티바디를 쓴 웨스턴 블랏 결과처럼 HGF 처리한 세포에서만 이렇게 디텍션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경쟁사 안티바디는 HGF 스페시픽하지 않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IHC 염색도 이와 같은 넌 스페시픽 염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염색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안티바디를 선택을 하실 때 실험 조건에 맞는 바이올로지컬 디자인과 발리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싱글 발리데이션 실험으로는 안티바디의 스페시피시티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SG에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발리데이션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CST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별로 안티바디를 개발을 하는지 그 발리데이션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안티바디의 첫 시작은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웨스턴 블랏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정한 후에 일단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된 후에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죠. 이때는 랜덤으로 저희가 아무런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할마크 발리데이션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6가지는 저희가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너리, 레인지드, 올소노갈, 멀티플 안티바디, 그다음에 헤테로로거스, 컴플리먼터리 이 6가지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 6가지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세 가지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리데이션이 된 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별로 각 안티바디가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턴에서 패스된 안티바디가 IF에서는 페일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페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겟 단백질의 폴딩이나 에피토프에 대한 안티바디 접근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로 다른 프로토콜 등 다양한 이유로 패스와 페일의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발리데이션이 된 결과를 꼭 확인하셔서 타겟 안티바디를 구입하신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CST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발리데이션이 페일을 했다거나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안티바디에 대해서는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AKT로 랜덤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4060의 경우에는 웨스턴 블랏, IP, IHC, IF 플로우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 칩에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밑에 보시는 V72의 경우는 이 하얗게 그러니까 색칠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하얗게 보이는 ITC와 칩에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실험을 하고자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CST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할마크 스트래티지는 사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2016년에 네이처 메소드에서 출판된 논문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돼서 데이터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발리데이션
스트래티지 중에 저희가 첫 번째 바이너리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비교하는 전략으로 일단 나온다고 알려진 그런 부분에서는 잘 나오고 안 나온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CD151 같은 경우에 저희가 A431 세포에서는 이제 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를 웨스턴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우지 세포에서는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웨스턴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포 펠렛을 가지고 저희가 IHC를 했을 때 이제 파지티브 셀라인에서 나오고 네거티브로 알려진 셀라인에서는 안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라2A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오간에서만 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오간에서는 발현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HC 실험 결과가 알려진 대로 나올 때 나오고 이제 안 나올 때 안 나온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스트래티지의 또 다른 방법으로 낙아웃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마우스 스플린에서 저희가 FC 리셉터 안티바디를 이용한 조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 각각 보시면 조직에서 ITC, 그다음에 플로우, 웨스턴 블lat을 저희가 다 각각 어플리케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 와일드 타입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낙아웃에서 보면 시그널이 안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낙아웃도 실험 데이터를 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53BP1 안티바디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클론을 만들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클론, E7N5D가 있고요. 그다음에 7E로 끝나는 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론 모두를 가지고 저희가 웨스턴 블랏을 실험을 했는데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렇게 발현이 됐지만 낙아웃에서는 디텍션이 안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세포 라인이죠. 같은 세포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세포 펠렛을 사용해서 이제 두 가지 클론 ITC를 진행을 했는데요. O5랑 그다음에 7E랑 모두 같이 파지티브에서는 나오고 네거티브 낙아웃에서는 안 나오는 웨스턴 블락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조직으로 실험한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D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 스테이닝이 확인이 되었지만 7E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약한 시그널과 넌 스페시픽 멤브레인 스테이닝이 관찰이 되었어요. 따라서 저희가 이 7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진 않았고요. 5D 클론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보면 안티바디가 낙아웃 모델에서 디텍션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낙아웃 발리데이션은 다양한 실험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레인지드 스트래티지인데요. 저희가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익스프레션과 액티베이터, 이니비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siRNA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휴먼 아틀라스에서 디텍션이 되는 CD39의 mRNA 발현을 보여드리는 패턴인데요. 이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저희가 마우스에서 같은 조직을 사용해서 CD39 안티바디의 익스프레션 레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또 마우스 스플린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허트에서는 중간, 스켈레탈 머슬에서는 적게 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진 데이터와 패러렐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소노갈 스트래티지는 안티바디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모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확립된 모델인
메스, RNA, 오믹스 데이터에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왼쪽 그래프는 소세포 폐암의 타겟 중에 하나인 DLL3 단백질을 매스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매스 데이터에서 각각 하이, 미디움, 이렇게 로우로 DLL3가 디텍션이 된 샘플이 IHC에서도 똑같이 하이, 미디움, 로우로 디텍션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 안티바디 스트래티지는 이제 같은 단백질을 두 개 이상의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같은 안티바디에서 발현하는 다른 두 개의 특정 에피토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스트래티지를 사용한 결과 이제 962, 82 네스틴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을 그다음에 폴리클로날 네스틴 2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셀룰러를 검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를 발리데이션 하기 위해 저희가 다양한 샘플을 사용한 결과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샘플에서 같은 스페시피시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테로로거스 스트래티지는 개발된 타겟 안티바디가 패밀리 멤브레인에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이블 셀 라인을 사용해서 오버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윗줄 데이터는 저희가 헐3, EGFR, 헐스2와 헐4를 저희가 293 T셀에 각각의 단백질을 트랜스펙션을 시킨 샘플입니다. 그래서 헐3 안티바디를 사용한 경우 제일 왼쪽에 헐3를 트랜스펙션 시킨 샘플에서 디텍션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EGFR과 헐2, 헐4를 각각 트랜스펙션 시킨 그 셀에서는 이 헐3 안티바디에서 디텍션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IHC 데이터고요. 아래 줄에서는 이제 각각의 안티바디를 또 사용을 해서 염색이 된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헐3 안티바디뿐만 아니라 EGFR과 헐2, 헐4 안티바디에서도 패밀리 멤브레인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리멘터리 스트래티지는 이제 다른 발리데이션 실험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어레이랑 보통 엘라이자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타겟 단백질을 없애거나 이렇게 넣어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47043은 포스파테이제를 넣어서 포스포 안티바디가 붙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염색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타겟 단백질을 조직에 뿌려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면 이제 안티바디가 인위적으로 넣어준 타겟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실제 조직에 바인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혀 염색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안티바디 스페시피시티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티바디 제품 중 약 20%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하이 퀄리티 안티바디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CST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다각도로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구자분들이 구입해서 따로 발리데이션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입 후 따로 발리데이션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저희 안티바디 공급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검증된 안티바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다른 중요 요소죠. 옵티마이즈드 된 IHC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T의 ITC 프로토콜을 보시면 10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첫 세 가지 스텝은
슬라이드 프랩과 디파라피네이제이션, 그리고 안티젠 리트리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HC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실험과 마찬가지죠. 컨트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티바디를 붙이고 시그널을 얻으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확한 시그널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 샘플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포스포 얼크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컨트롤 셀 펠렛 결과를 이렇게 만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같이 실험을 진행한 티슈 샘플입니다. 그래서 셀 펠렛에 저희가 알려진 이니비터 혹은 액티베이터를 사용해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컨트롤을 확인을 했고요. 이처럼 샘플의 실험 결과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안, 같이 진행한 샘플의 실험 결과도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래 그림은 경쟁사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는데도 스테이닝이 되었죠. 이렇게 컨트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샘플 스테이닝도 스페시픽 시그널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컨트롤 덕분에 이게 넌 스페시픽 시그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IHC의 실험에서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항상 같이 준비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IHC 샘플은 파라핀 임베디드와 프로즌 두 가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에 대한 프로토콜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고객분들께서 파라핀 샘플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안티바디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할 때 주로 파라핀 샘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핀 임베디드 샘플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시면 10% 뉴트럴 버퍼 포르말린이나 혹은 4% PFA에 넣어서 수시간에서 혹은 하루 정도 픽스를 먼저 진행한 후에 파라핀 블록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샘플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파라핀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관련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즌 샘플의 경우는 이뮤노플루오레센스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IF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작년 2023년도 4월 27일에 진행했었던 CST IF 웨비나 시청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IHC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스텝인 저희가 안티젠 리트리버인데요. 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핀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던 에피토프, 즉 안티젠을 언마스킹을 해서 타겟 부위를 노출시키는 스텝입니다. 안티바디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안티바디 리트리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열을 사용할 수 있, 열을 사용하거나 혹은 엔자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언마스킹을 할 때는 주로 마이크로웨이브나 이제 프레셔 쿠커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워터베스 같은 경우에는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요. 기포로 인해서 샘플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버퍼로는 소디움 사이트레이트나 EDTA, TE 등이 있습니다. 엔자임을 사용하실 때 옵션은 펩신, 트립신, 프로티나이즈 K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타겟 안티바디에 가장 데이터가 잘 나오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안티바디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직접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하시겠죠. 그래서 CST는 이러한 조건별 발리데이션 실험을 안티바디마다 진행을 해서 고객분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과 함께 동봉해 드리는 데이터 시트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에도 정보가 있으니까 IGC뿐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전에 데이터 시트 혹은 웹사이트를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열을 가하는 경우도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프레셔 쿠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워터베스는 아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테이닝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포스포 스탯 3를 스테이닝을 했는데, 워터베스는 스테이닝이 잘 되지 않았고요. 마이크로웨이브랑 프레셔 쿠커 결과 모두 스테이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티바디에 따라서 프레셔 쿠커가 좀 더 나은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저희 CSG에서는 이 그림과 같은 프레셔 쿠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을 가할 때 사용하는 버퍼의 종류에 따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CD3 입실론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버퍼 중에 pH 6.0의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EDTA와 TE의 경우에는 너무 강한 백그라운드 시그널 때문에 오히려 결과 해석이 좀 힘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좀 더 희석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저희가 pH 8.0의 EDT 버퍼를 사용했을 때 가장 옵티멀한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트레이트의 경우에는 EDTA에 비해서 사이토졸 스테이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그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했을 때 약한 시그널이 나왔다면 EDTA나 TE에서 더 나은 시그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안티바디의 경우는 이제 T보다 EDTA에서 좀 더 나은 결과가 관찰이 돼서 저희가 EDTA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T에서는 6가지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안티바디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IgC의 경우에 발리데이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안티젠 리트리버의 여론, 그리고 장비, 그리고 인큐베이션 시간, 그리고 다양한 버퍼를 사용했을 때 모든 조합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서 안티바디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ITC 그룹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꼭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시고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퀀칭과 블락킹인데요. 퀀칭의 경우 HRP 베이스드 디텍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꼭 필요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3% H2O2를 사용해서 그 타겟 시그널을 검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엔도제너스 페록사이데이제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네, 파라핀 샘플의 경우에 디스틸트 워러를 사용한 3% H2O2를 10분간 사용하시면 퀀칭이 됩니다. 프로즌 샘플 같은 경우에는 디스틸트 워러가 아니고 메탄올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퀀칭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블락킹인데요. 세컨더리 안티바디와 같은 종의 세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CST 세컨더리 제품인 경우에 이제 고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쓰시는 경우 노말 고트 세럼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리진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애니멀 프리 블러킹 솔루션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파라핀 샘플의 경우에 TBST 5% 노멀 고트 세럼을 1시간 상온으로 사용하는 블락킹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프로즌 샘플의 경우에는 저희가 0.3% 트리톤엑스 100 PBS에 섞어가지고 5% 노멀 고트 세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블락킹 제품 중에 카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포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카세인이 시그널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희 CST에서는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인큐베이션인데요. 저희의 오랜 텍 서포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안티바디들은 다양한 희석 용액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희석액이 시그널 인텐시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스포 AKT 실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5% NGS에서도 실험 시그널이 이렇게 관찰이 되지만 저희가 시그널 스테인 안티바디 나일론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좀 더 확실한 시그널 부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걸 지금 실험 결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결과로 보여드리는 결과는 저희가 인하우스 가스에서 아닌 그 텍 서포트를 받으신 고객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고객분이 CD3 입실론 안티바디를 사용했을 때 처음 문의를 하셨을 때는 스테이닝이 이렇게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네, 나일론트를 저희 8112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선명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다 진행을 했고,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웠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프로토콜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진행하면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용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세컨더리 안티바디 인큐베이션과 디텍션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이 많은 이 디텍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디텍션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비딘 바이오티닐레이티드 HRP 컴플렉스라고 하는 ABC 시스템과 폴리머 HRP 컴플렉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IH 디텍션이라고 한다면 AB 시스템으로 저희가 에비딘과 바이오틴의 그 넌 코밸런트 본드를 형성하는 내추럴 어피니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방법엔 두 가지 단계가 있죠. 먼저 바이오틴이 붙어 있는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사용한 후에 즉 에비딘 홀스브레디시 포록사이드 컴플렉스를 넣어주면 이 바이오틴과 에비딘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BC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엔도제너스 바이오틴으로 인해서 백그라운드 이슈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리버와 키드니 조직에 바이오틴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이에 반해 폴리머 HRP 시스템은 저희가 하나의 리에이전트만 사용하는 원 스텝이라서 무엇보다 편리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스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선명하고 개선된 시그널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카데린과 HNF4 알파 안티바디를 두 가지 안티바디를 사용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두 가지 안티바디 모두 이 ABC 시스템보다는 폴리머 HRP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시그널 스테인 부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IHC 실험에서는 시그널을 가시화하기 때문에 뎁스테인이 필요한데요. 뎁스테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엔자임인 홀스레디시 페록사이드가 크로모제닉 서브스트레이트인 뎁을 브라운 피그먼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 갈색 피그먼트가 타겟 부위에 이렇게 쌓여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시는 IHC 스테이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노바레드처럼 다른 색의 피그먼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IHC 팀에서는 인텐시티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면에서 이제 대비 더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운터 스테이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핵 염색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카운터 스테이닝의 색이 크로모젠과 비슷하면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잘 구분이 되는 색을 선택을 하셔서 어, 카운터 스테이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IHC 슬라이드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 슬립을 이용한 마운팅 스텝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마운팅 미디어는 에큐어스와 넌 에큐어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는 사실 어떤 크로모젠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알코올 혹은 자일린 솔루블 크로모젠을 사용을 하셨다면 에큐어스 마운팅을 사용하셔야지 시그널이 쉽게 내려가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워터 솔루블 크로모젠을 사용을 하셨다면 넌 에큐어스 마운팅 미디어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CST에서는 뎁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뎁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타입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넌 에큐어스 마운팅 미디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샘플을 먼저 넌 에큐어스 마운팅 미디어에 사용하실 경우에만 디하이드레이션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거꾸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프로시듀어는 이 샘플 디하이드레이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넌 에큐어스 마운팅 미디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프라이머리 다일런트를 사용했을 때 시그널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관련해서 ITC 팀에서 이 PLK1 안티바디를 발리데이션하고 진행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쉐어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수년 전에 저희가 이 안티바디를 개발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BST 5% NGS에다가 바이오틴, 바이스트, 그다음에 노바레드를 사용한 결과로서는 이 ITC 스테이닝이 전혀 되지 않아서 ITC용 안티바디로 추천을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후에 8112가 개발이 되었을 때 시그널이 약간의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IHC용으로는 추천을 못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8114와 8059가 개발된 후에서야 저희가 IHC 스테이닝에 추천할 수 있는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실험 결과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스테이닝이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리에이전트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실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몰 스케일 멀티플렉싱, 즉 듀얼 스테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듀얼 스테이닝은 사실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 스테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안티바디에 대한 싱글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선행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비멘틴과 이카데린을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시간을 오버나잇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레이시오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간, 그리고 염색되는 색도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안티바디가 어떤 크로모젠과 잘 페어링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안티바디는 순차적인 농도로 동시에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가장 옵티멀한 시그널 인텐시티와 센시티비티가 검출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비멘틴이 레드, 그다음에 이카데린이 브라운일 때 이 듀얼 스테인이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염색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저희가 CST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ITC 듀얼 스테이닝을 하시는 경우에 레빗은 갈색, 마우스가 레드로 염색되는 82459 키트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염색이 되는 그런 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젠은 저희가 뎁과 레드를 사용했고 이제 120개의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또한 다양한 색의 크로모젠도 있습니다. 저 블루와 옐로우, 퍼플 같은 색깔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색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TC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하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CST에서도 이제 공간 생물학에 관련된 제품을 작년 가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그널 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타겟을 염색해서 분석을 하는 이제 공간 생물학을 이용한 멀티플렉스 IHC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개 혹은 그 이상의 타겟을 염색해서 염색된 세포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술이죠. 이제 CST도 이러한 연구 트렌드를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관련 제품 연구를 해왔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스페셜 바이올로지 퍼블리케이션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암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타겟 단백질들 간의 위치, 분포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질병 치료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저희 연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언맷 니즈를 분석하기 위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 이런 그 챌린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양한 공권 생물학적 분석 장비와 제품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은 없고, 그다음에 멀티플 IgC가 디지털 패솔로지로 변화하는 첫 걸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데 이제 공감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의 장비를 위한 클로우즈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시약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오픈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다양한 안티바디를 이제 섞어서 스테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멀티플렉스를 하기 위해서는 장장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패널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에 걸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고요. 이는 사용하는 안티바디가 발리데이션이 되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안티바디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몇 배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고객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시그널 스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스타는 8개의 다른 타겟을 염색할 수 있는 미드 플렉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카운터 스테이닝인 다피까지는 총 9개까지 염색이 될 수 있고, 임상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저희가 미드 플렉스로 3개에서 8개까지 타겟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한 타겟에 대한 패널 디자인을 하시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타겟을 선택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타겟을 이용한 패널을 단시간 안에 디자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바로 프로토콜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프로토콜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토 스테이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리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색 시간은 6시간이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한 주요 샘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르말데하이드 픽스드 파라핀 인베디드 티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널 디자인은 저희가 짜놓은 로직에 따라서 패널 디자인을 하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다 그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에서 패널 디자인까지 마친 상태로 제품이 포장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포장된 박스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세이 디벨로프먼트 타임, 즉 패널 디자인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4가지 이상 8가지 타겟을 이제 모두 사용하시는 경우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장비가 488, 594, 647, 750 이 4가지 색에 대한 필터셋이 있는지 먼저 장비 업체와 문의를 하시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주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색이 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꼭 확인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제품은 총 10개의 슬라이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그널 스타 멀티플렉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크플로우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총 7개의 스텝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저희 웹사이트에서 선택하신 타겟 안티바디 8개를 파라핀 인베디드 샘플에 붙이는 스텝입니다. 이때 타겟 안티바디 FC 끝부분에 올리고, 즉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 저희가 컨주게이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안티바디에 저희가 컨주게이션에 대한 안티바디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티바디는 각각 타겟 에피토프에 모두 한 번에 붙기 때문에 서로 마스킹이 되지 않고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에피토프가 상하지 않습니다. 안티바디를 떼지 않고 첫 4개의 컴플리멘터리 올리고를, 즉 이 488, 594, 647, 750이 컨주게이션이 된 이 올리고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 이제 올리고가 바인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사진을 찍은 후에 제품 박스에 있는 같이 포장돼 드린 DNA 라이게이지로 1차로 붙였던 올리고를 떼어줍니다. 이때 엔자임 액티비티로 올리고만 제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티바디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토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플로우 그림상으로는 하나의 이제 올리고만 있는데요. 사실 이 올리고에는 이렇게 많은 형광 올리고가 붙어 있어서 형광이 증폭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시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형광이 붙어가지고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인 488, 594, 647, 750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때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어떻게 한 번에 붙인 8가지를 같은 형광 세트를 이용해서 두 번에 나눠 찍느냐 하는 점이죠. 이 8가지 올리고는 각각 모두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자인된 곳에 바인딩을 합니다. 물론 각각 올리고 컨주게이션이 된 안티바디에 형광이 된 형광이 라벨링된 올리고에 대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찍을 때 장비의 프로그램상에서 8개의 색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품을 주문하시기 전에 필터 셋이 488, 594, 647, 750이 있는지 장비가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장비 업체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시그널 스타를 사용한 이미지로 저희가 큐파스 혹은 할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넌 스몰셀 런 카시노마 샘플을 이용해서 8가지 타겟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서 얻은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씩 염색된 결과도 이제 같이 보시고 계신데요. 이를 이용해서 subcellular localization, co-localization 패턴, 그리고 타겟들 간의 근접성 등을 분석하실 수가 있죠. 시그널 스타에서 사용하는 안티바디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발리데이션 기준에 따라서 IHC 발리데이션을 통과한 안티바디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이 안티바디에 컨주게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컨주게이션 후에 따로 발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다이렉티드 컨주게이션이 되었는지, 높은 형광 시그널을 낼 수 있도록 형광 라벨링 정도가 저희 기준에 적합하게 높게 나왔는지 등을 발리데이션을 하죠. 시그널 스타 컨주게이션은 평균적으로 높은 라벨링이 유지되는데요. 저희 왼쪽 그래프는 이 안티바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주게이션이 되었는지를 분석한 HPLC 그래프입니다. 이건 CST 컨주게이션 기술인데요. 시그널 스타 안티바디 데이터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컨주게이션이 된 안티바디 컨주게이션 데이터를 보시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올리고 컨주게이션이 된 안티바디가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컨주게이션이 된 제품은 그와 반대로 4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올리고가 붙은 게 안티바디가 적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티바디당 많은 올리고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이 증폭돼서 선명한 시그널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이 저희 시그널 스타 기술로 컨주게이션이 된 안티바디의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컨주게이션을 한 안티바디 스테이닝 결과입니다. 저희 기술을 사용한 컨주게이션 안티바디를 심지어 더 낮은 농도로 사용을 했음에도 더 강한 시그널 이미지를 선명하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형광 시그널이 정량한 그래프로 저희가 시그널 스타가 높은 형광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스타는 다양한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1에서 2cm 정도 되는 크기의 큰 샘플을 사용해서 고르게 염색이 되는 유니포미티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안티바디로 이 4개의 형광 염색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진행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티바디를 사용했을 때 형광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시그널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 염색에 대한 발리데이션도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라운드에서 염색을 해도 이렇게 일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것이죠. 하나의 안티바디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매뉴얼과 오토 스테이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프로토콜 발리데이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티바디 조건과 형광 염색 조건으로 저희가 매뉴얼과 RX 본드를 사용한 오토 스테이닝 프로토콜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듯 저희가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서 안티바디의 리프로듀서빌리티와 플렉스빌리티를 확인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색과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콜로렉탈 아데노카시노마 섹션을 저희가 4플렉스로 펜케라틴, PD-L1, CD20, 그 다음에 CD8A로 염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프로듀서빌리티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대염색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널 디자인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패널 디자인은 4플렉스를 사용한 세 가지 패널입니다. 그리고 CD3, CD8, Key67을 각각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다른 디자인을 사용했을 때 PDL1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 결과처럼 그러니까 싱글 스테이닝을 포함해서 PDL1의 민 플로로센스 인텐시티가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디텍션 되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같은 결과를 이미지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그너스타는 보시는 PDL1 결과처럼 로우, 미디움, 하이 익스프레션까지 이제 같은 섹션에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테크닉처럼 그 시그널 스태츄레이션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보시는 이미지는 아래 위가 같은 섹션인데요. 위의 이미지가 시그너스타 결과고요. 아래 이미지는 시그너스타를 사용한 후에 H&E 스테이닝을 한 결과입니다. 시그널스타가 샘플에 열을 가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H&E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에피토프 부위가 변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세포의 모플로지도 변성이 없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티슈에 대해서, 다양한 티슈에 대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발리데이션을 진행한 안티바디 리스트인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캔서 관련 타겟 안티바디를 저희가 위주로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PDL1과 PD1, 그러니까 PL1을 포함해서 저희가 CD 마커들 등 그 휴먼 44종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마쳤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안티바디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안티바디인데요. 휴먼보다 숫자는 적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안티바디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발리데이션 된 안티바디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스타는 오픈 시스템으로 보유하고 계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약 제품입니다. 다만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보유하고 계신 장비에 이 표와 같은 플로로보어 채널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레이저, 필터셋 등을 꼭 확인하시고 주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시그널스타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미지를 얻으시는데 이틀이면 되고요. 이것이 가장 가능한 이유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이 패널 디자인을 저희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장비를 사용해서 안티바디를 리사이클링 하지 않고 한 번에 붙이고요. 컨주게이션이 된 안티바디로 선명하고 믿을 수 있는 앰플리파이드 된 그런 시그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패널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웹사이트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패널 빌더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총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대시면 맨 밑에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시그널 스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 시그널스타 메인 페이지, 여기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옆에 패널 빌더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Create Panel Builder Now를 누르시면 실제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패널 빌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먼저 스페시스를 어떤 것으로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먼이면 휴먼, 마우스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타겟 중에 원하시는 것을 3개에서 8개까지 고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한 회색 박스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8개를 다 선택하신 후에 서브밋을 누르시면 요런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 로직을 사용해서 패널 디자인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CS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베스트 디자인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 부분에 보이는 요 조그마한 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박스, 회색 박스에 저희가 임의로 넣어놨던 그 로직에 맞춰서 넣어드렸던 그 디자인이 다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색에다가 원하는 안티바디를 드래그를 해서 패널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패널 디자인을 해드리는 로직이 궁금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은 타겟을 상대적으로 약한 형광인 750으로 라벨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은 타겟을 이제 강한 형광인 488로 라벨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디텍션이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널 디자인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직을 넣었습니다. 더 패널 디자인을 억셉트 한다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디자인을 다운받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봤는데요. 다운받으시거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게 돼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 동의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을 받으신 내용을 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으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펼쳐보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구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구니가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같이 사용하실 버퍼는 고르신 안티바디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어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험에 사용한 버퍼를 저희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대리점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서린 혹은 코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리점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누가 받으시는지 정확한 인포를 위해서 이제 왼쪽에 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실 경우 받아보실 제품인데요. 3-4개를 주문하시면 미니 키트를, 5에서 8개를 주문하시면 미드 키트를 각각의 버퍼 사이즈가 좀 다르겠죠. 각각의 버퍼와 받아보시게 됩니다. 관련해서 프로토콜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C 혹은 멀티플 ITC 관련해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지원해드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 제품 프로덕트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밑에 이제 바가 뜨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프로토콜을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없이 그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인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나 시그널스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사실 그 메인 사이트에 메인 페이지에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팁과 트러블슈팅 가이드, 비디오 등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ITC 제품은 약 1,900개의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있고요. 400개는 저희가 라이카본드의 발리데이션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ITC 실험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8112와 8114와 같은 리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TC 컨트롤 슬라이드도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저희 서린이나 코람 대리점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 직접 CSG 서포트 팀에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텍 서포트 같은 경우에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좀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만큼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런앤 서포트 들어가셔서 텍 서포트를 누르시면 이제 관련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설문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마케팅 동의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